자,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숫자를 조금 동원해서 설명할 거고요. 우리 GDP라는 건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합, 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 GDP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를 보시면 뭐 보통 재화를 두 개를 줘요. 우리 이 한 나라에는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무궁무진한 수의 재화와 서비스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두 가지라고 두 가지의 재화만 거래된다고 해서 가정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사례에서도 재화는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랑 포도로 할게요. 사과랑 포도. 여기가 조금 흔들리거나 제가 글씨가 안 좋거나 한 건 제가 여기 핸드폰을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요건 또 세워서 찍고 있어서 제가 이게 손목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제가 펜이 많습니다. 이 펜을 옆에 이렇게 내려놓는 소리예요. 제 펜을 옆에 내려놓는 소리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GDP 계산 문제를 할 거고 사과랑 포도, 재화는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의 가격이 있을 거고요. 가격은 우리 영어 약자를 P를 씁니다. price의 약자고요. 그리고 수량은 Q를 씁니다. quantit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포도 가격이 있을 것이고 포도 수량이 있겠죠. 그러면 사과 얼마짜리를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지출액인 거예요. 지출 금액. 여기도 포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에요. 포도 가격에다가 포도 거래된 개수 이렇게 곱하면 포도 지출액이죠. 사과 지출액, 포도 지출액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GDP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GDP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영상 처음에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생산됐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GDP에 P 있죠. P 이게 생산을 뜻해요. 생산 이게 P가 프로덕트거든요. 프로덕트 생산. 자,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만들어졌냐가 핵심인 거예요. 몇 개가 만들어졌냐가 핵심인데 지금 사과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고 해봐요. 100원짜리 사과가 10개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포도는 200원이라고 해봐요. 포도가 200원짜리가 20개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과 지출액은 얼마예요? 여기 100원에다가 10개 곱하면 1000원이죠. 그리고 여기는 4000원이죠. 200에다가 20 곱하면 그럼 1000 더하기 4000에서 이거 5000이란 말이에요. 5000. 네, 5000만큼 지출됐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사과를 사는데 1000원을 지출을 했고 포도를 사는데 2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5000원이고 이게 GDP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는 생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건 또 지출액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거시경제학 초반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이런 거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소득은 요 생산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지출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또 분배 측면에서 보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엔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는 결국에 같아진다. 자, 생산했어요. 생산했으면 그러니까 농부가 사과와 포도를 생산했으면 그걸 누군가는 사겠죠. 누군가는 살 겁니다. 그 사는 금액만큼을 다 따져보면 산다는 얘기는 돈을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생산된 건 전부 다 결국에는 누군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사줄 것이기 때문에 생산액과 지출액이 같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GDP는 생산 측면의 개념인 것인데 우린 그걸 실제로는 지출한 금액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GDP 공식 이런 거 배우셨죠? C, I,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런 거 배우셨죠?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다. 이거랑 같다라고 배우시는데 자, 한 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사과랑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과랑 포도를 누군가 샀을 거라고요. 누군가 샀는데 그걸 가게에서 샀냐,
가게에서 사면서 돈을 지출한 거죠. 그리고 기업이 사면서 돈을 지출한 거죠. 여기는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가 사면서 돈을 지출한 거죠. 그리고 사과와 포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과와 포도를 해외에서 사면서 돈을 지출한 거죠. X는 수출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는 누군가 사면서 돈을 지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출한 것에서 바라봐도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우리 생산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마이너스 M 이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 수입한 거는 빼줍니다. 왜냐면 이 수입했던 얘기는 외국에서 생산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걸 측정하는 게 GDP인데 외국에서 생산된 걸 사느라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에서 뭔가 지출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은 빼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GDP는 생산 측면에서 보는 건데 결국 지출 측면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과 지출액이고 요만큼이 사과 지출액이고 요만큼이 포도 지출액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 이걸 가게가 샀는지 기업이 샀는지 정부가 샀는지까지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사긴 샀어요. 사느라 5,000원을 지출했다고요. 5,000원을 지출했다고요. 생산된 건 누군가가 사느라 돈을 지출했을 것이다. 그 지출한 금액이 5,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5,000원어치를 생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든 게 전부 다 팔리냐? 안 팔리고 남는 것도 있죠. 안 팔리고 남는 걸 우리는 재고라고 합니다. 만들었지만 안 팔리고 남은 거. 안 팔리고 남은 것만큼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생산된 것만큼 지출되진 않았으니까, 생산된 것만큼 누군가 사진 않았을 거니까 그때만큼은 금액이 살짝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조정해 주냐면 여기서 조정을 해요. 여기서 안 팔린 것만큼은 여기 투자에다가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로는 이 금액이랑 다른 금액을 써볼게요. 일반만큼 생산이 됐는데 지출을 9,700을 했어요. 가게에서 얼마 쓰고 저기 기업이 얼마 쓰고 그리고 정부에서 얼마 사느라 쓰고 한 금액이 9,700이에요. 만들어진 건 1만인데 9,700만큼만 샀단 말입니다. 그럼 300만큼 모자라죠. 300만큼은 생산했는데 안 팔린 거라고요. 그 안 팔린 부분을 여기다가 밀어 넣어 버려요. 그냥 300을 밀어 넣어요. 그래서 9,700 더하기 300 하면 1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1만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만큼 요거 밀어 넣는 거 요걸 재고 투자라고 불러요. 재고 투자. 자, 그럼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GDP의 개념에 대해서는 배웠고요.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수정 TP 다 썼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생산되었냐를 보는데 우린 그걸 지출 측면에서 보겠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GDP는 그러면 왜 계산해요?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따지기 위해서 GDP를 계산합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잘 사냐 못 사냐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과랑 포도만 있죠. 우리가 사과를 몇 개를 먹고 포도를 몇 개를 먹느냐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 나라 국민이 사과는 10개를 먹고 포도는 20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사과 10개 사 먹고 포도 20개 사 먹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2025년의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근데 이제 2026년이 된 겁니다. 2026년이 되었더니, 자, 사과는 이제 12개 먹어요. 사과는 그러면 이제 몇 개만큼 더 먹는 거예요? 20%만큼 더 먹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10개를 먹다가 12개를 이제 사람들이 먹는다는 얘기는 20%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도의 경우에도 포도는 이제 24개를 먹어요. 20개에서 20%만큼 더 늘어난 거죠. 이것도 플러스 20% 된 거예요. 10개에서 20% 늘면 12개, 20개에서 20% 늘어나면 24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몇 배 잘 살게 된 겁니까? 20배 잘 살게 된 겁니다.
아, 20배래. 미쳤어. 20배가 아니라 20%잘 살게 된 겁니다. 왜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과랑 포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비해서 사과는 20%더 많이 먹고 포도도 20%더 많이 먹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먹는 걸 20%만큼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20%만큼 더 잘 살게 된 거라고요. 20%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럼 GDP도 20%만큼 잘 사는 것으로 보여야 되겠죠. 예,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가격이. 자, 그래서 이 100원이던 사과 가격은 200원이 되었고요. 요 200원이던 사과 가격은 포도 가격은 400원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물가가 2배씩 올랐죠. 지금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가 되었고 200원에서 400원으로 또 2배가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GDP를 계산을 해보면 이쪽 부분이 얼마가 나와요? 200원짜리 사과가 12개 거래되었으니까 이쪽은 2,400이고요. 여기가 2,400이고요. 이쪽은 얼마예요? 자, 400원짜리 포도가 24개가 거래되었으니까 4, 4, 16 하면 16에다가 4, 2, 8해서 9,600이죠. 9,600. 요거 계산하면 9,600이고 여기가 2,400이요. 그럼 둘을 더하면 12,000이죠. 12,000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분명히 이 나라 국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20% 잘 삽니다. 그건 팩트죠. 왜? 사과도 옛날에 비해서 20%, 포도도 옛날에 비해서 20%만큼 더 먹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GDP는 계산해 보니까 자, 5천에서 20% 늘어나면 6천이어야 돼요. 5천에서 20% 늘어나면 6천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튀어나왔죠. 12,000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12,000. 그럼 12,000은 5천 대비하면은 이건 2.4배거든요. 2.4배. 말도 안 되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2.4배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20%만큼만 1.2배만 잘 살게 된 겁니다. 1.2배 플러스 20%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1.2배란 뜻이란 말이에요. 1.2배인데 지금 5천에서 12,000까지 갔죠. 이건 2.4배예요. 2.4배. 지금 뭔가 잘못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배 잘 사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2.4배 잘 사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옛날에 비해 지금 2배만큼 뭔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죠. 2배. 그 2배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가격에서 왔어요. 제가 지금 가격을 이 사례에서 전부 다 2배 뻥튀기 시켰죠. 네, 100에서 200으로 가격이 2배, 200에서 400으로 가격이 2배. 이 가격이 2배 올라간 효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는 5천에서 6천이 되어서 옛날에 비해서 20%만큼 1.2배만큼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또 가격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2,000이라는 어떤 뻥튀기 된 숫자가 나와서 GDP가 5천에서 12,000으로 늘었어? 2.4배 늘었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2.4배 잘 살게 된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GDP를 우리는 명목 GDP라고 부릅니다. 명목 GDP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명목 GDP는 그래서 12,000이죠. 12,000. 근데 이 12,000에는 가격이 올라간 효과랑 수량이 늘어난 효과가 다 반영이 돼요. 그쵸? 가격이 2배 된 효과랑 또 수량이 20%만큼 늘어서 1.2배, 20% 늘어나는 건 1.2배 된다고 했습니다.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둘 다 반영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올라간 효과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따지려면 옛날에 비해서 사과를 몇 개나 더 먹고 포도를 몇 배나 더 먹는지를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량이 늘어난 효과는 보고 싶고 가격이 올라간 효과는 우리는 빼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GDP를 우리는 실질 GDP라고 합니다. 실질 GDP라고 합니다. 실질 GDP.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실질 GDP라는 게. 네, 그래서 실질 GDP는 가격 올라간 효과는 빼버리고 수량 올라간 효과만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량 늘어난 효과만 남겨놓을 거니까 이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수량은 12개죠. 여기는 수량은 24개죠. 자, 12개, 24개. 이제 2026년 기준으로는
사과는 12개 먹고 포도는 24개 먹는단 말이에요. 요 수량 효과는 그대로 둬요. 수량은 그대로 둬요. 계산을 할 때. 근데 가격은 옛날 가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지금 100에서 200으로 올랐죠. 그렇지만 200은 안 쓰고 옛날 가격 100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왜? 가격 올라간 효과는 우리는 반영하기 싫어요. 여기도 포도 쪽도 가격이 200에서 400으로 올랐죠. 하지만 가격 올라간 효과는 우린 반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200을 갖다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시면 100 옛날 가격 곱하기 12 바뀐 수량, 여기도 200 옛날 가격 곱하기 24 바뀐 수량입니다.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1200이죠.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 이게 4800이라고요. 그럼 1200에서 4800 더하면 1200에 4800 더하면 6000이죠. 우리가 보고 싶었던 600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 원래 GDP가 5000이었단 말이에요. 5000에서 1.2배 된 20% 증가한 6000만큼이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죠. 예. 그래서 GDP를 이제는 5000이랑 6000을 비교해보세요. 5000이랑 6000을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1.2배만큼 더 잘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요. 그럼 실질 GDP는 가격 올라간 효과는 빼버렸고 수량 증가한 효과만 남겨놨죠. 자, 그래서 우리 명목 변수라는 거랑 실질 변수라는 게 등장해요. 경제학에서는 여기 명목 GDP, 실질 GDP도 그렇고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명목 변수는요, 명목 GDP, 명목 임금, 명목 이자율 이런 건 물가 올라간 거, 가격 올라간 걸 다 반영해요. 가격 올라간 거, 물가 올라간 걸 그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실질 변수들, 실질 GDP, 실질 이자율, 실질 임금 이런 녀석들은 가격 올라간 효과, 물가 올라간 효과를 빼버려요. 제외를 해요. 제외. 네, 그래서 명목 변수에서 물가 올라간 효과, 가격 올라간 효과를 제외시키면 실질 변수가 나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명목 변수에서 가격이 올라간 효과를 고려해주면 실질 GDP가 나온다. 자, 고려해줬다는 얘기는 이걸 따졌다, 이걸 반영했다, 이걸 생각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건 분명히 반영했다. 난 여기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쳤다라는 뜻이죠. 지금 단순하게 그냥 가격 곱하기 수량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걸 우리는 명목 GDP라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으면 가격 올라간 효과랑 수량 올라간 효과랑 다 반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서 가격 올라간 효과는 고려해 주겠어. 지금 가격이 2배씩 뻥튀기 됐는데 2배씩 뻥튀기 된 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반영하는데 얼마나 더 잘 사는지를 판단하는데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건 빼버려야 되죠. 그래서 제외하는 쪽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쪽으로 고려. 지금 이거 국어가 약하신 어떤 분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고려해줬다고 하니까 무조건 더해주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려해준다는 건 더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는 빼는 쪽으로 고려한 겁니다. 빼는 쪽으로 가격 올라간 효과, 물가 올라간 효과를 빼는 쪽으로 고려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명목 변수에서 가격 또는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주면 실질 변수가 된다. 맞는 말이죠. 또는 명목 변수에서 가격 올라간 효과, 물가 올라간 효과를 제외해주면, 차감해주면 실질 변수가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겁니다. 빼는 쪽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빼는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빼는 쪽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가격 효과는 국민들이 얼마나 더 잘 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녀석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녀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빼는 쪽으로, 제외하는 쪽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이렇게 나누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2,000에서 6 나누면 2죠. 여기다가 100 곱해줍니다. 요게 12,000에서 6,000 나누면 2예요. 2 여기서 이제 100 곱해준다고요.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200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2026년의 GDP 디플레이터죠. 2026 이게 2026. 그럼 2025년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명목 GDP 얼마예요? 5천이죠. 실질 GDP도 얼마예요? 5천이에요. 예, 이 기준이 되는 연도, 이걸 기준 연도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연도는 자, 가격 곱하기 수량 해서 우리는 명목 GDP 5천을 뽑았어요.
실질 GDP도 고려를 할 때 가격은 옛날 거 쓰죠. 가격은 옛날 거 써요. 가격은 옛날 거 써요. 지금 여기 2026년 계산할 때도 가격은 옛날 거 100, 200 썼다고요. 옛날 거 100, 200. 수량은 지금 거 써야 되죠. 근데 2025년의 현재 수량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명목 GDP 계산할 때는 5천, 실질 GDP도 5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5천에서 5천 나눠보세요. 5천에서 5천 나누면 1이죠. 여기다가 100 곱합니다. 그러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100에서 200이 됐죠. 100에서 200이 됐죠. 2배가 됐죠. 100에서 200이 됐죠. 2배가 됐죠. 근데 이 2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2배만큼이 뭐였어요? 물가 올라간 효과죠. 물가 올라간 효과. 물가가 지금 100에서 사과 가격은 100에서 200 됐고 포도 가격은 200에서 400 됐단 말입니다. 물가가 2배가 됐어요. 모든 가격이 2배가 됐으니까 물가가 2배가 됐죠.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을 해보면 100에서 200이 됐다.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200이 됐네.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100에서 200이 됐다. 2배가 됐다. 물가가 2배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물가가 2배가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